한국으로 여행을 온 자매가 있습니다. 벌써 한국에 오는 것만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그다지 한국에 가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 하네요. 과연 이 자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셀리아라고 해요. 저는 파리의 백화점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게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동생 샤를로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같이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잘 어울려 지내는 편이에요. 샤를로트가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노래나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어서 요즘 고등학생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가볍게 흘려들었죠. 하지만 프랑스에서 한국이 인기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고풍스러운 걸 좋아하는 편이라 최신 유행을 잘 모르는 것뿐이지 제가 일하고 있는 백화점에서도 한국 상품의 판매가 눈에 띄게 늘고 있거든요. 일부러 한국 상품을 찾는 손님들도 많고 화장품이나 패션 관련 팝업 스토어도 자주 열려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션이나 미용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는 해도 저한테 한국은 그냥 아시아에 있는 작지만 제법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 정도였는데 이런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샤를로트가 엄청 흥분해서는 제 방으로 달려들어왔어요. 야, 노크 좀 하고 다녀. 여자애가 왜 이렇게 덤벙거리니? 제가 핀잔을 주었지만 샤를로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일을 숨긴 듯한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짜잔! 이게 뭐게? 그러면서 하늘색 봉투를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더군요. 전 이게 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샤를로트를 쳐다봤죠. 사실 내가 말이야? 얼마 전에 어떤 이벤트에 응모를 했거든. 그 말에 바로 저는 저 봉투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지 상상이 갔어요. 샤를로트는 이벤트에 응모하는 걸 좋아하는데 당첨 확률도 꽤 높은 편이었어요. 저는 응모 자체를 거의 안 하기도 했지만 그건 어렸을 때부터 이벤트에 당첨이 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이런 종류의 이벤트는 당첨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고 주최자들의 농간일 뿐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었는데 샤를로트를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샤를로트는 어렸을 때부터 몇 번이나 이벤트에 응모해서 경품을 손에 넣어왔거든요. 자기 방에 있는 커다란 곰인형도 저한테 선물해준 탁상시계도 이벤트에 응모해서 상품으로 받은 거랍니다. 그런 샤를로트가 이번엔 어떤 걸 받았을지 매우 궁금했어요. 봉투인 걸 보니 상품권이라도 받은 건가 하고 생각하며 건네받은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글쎄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비행기 티켓이지 뭐예요? 그것도 무료 한국행 비행기였죠. 정확히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할 수 있는 교환권이었는데 이건 정말 저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경품이었어요. 샤를로트는 한국의 비행기 회사가 주최하는 프로모션 이벤트에 응모했었다고 했어요. 이 이벤트에 당첨되면 한국행 왕복 비행기 티켓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 세금 정도만 내면 되는 거라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거였습니다. 샤를로트도 솔직히 자기가 당첨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했어요. 왠지 이벤트를 보면 응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반사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샤를로트가 생각한 걸 행동에 옮기는 게 빠른 건 참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직 고등학생이라 돈도 없는 주제에 덜컥 해외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받다니 다음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샤를로트는 애원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반대할 게 뻔하니까 저를 보호자로 함께 데려가려는 속셈이 눈에 보였죠. 어휴, 알았다 알았어. 같이 가줄게. 미우나 고우나 귀여운 동생이라 저는 항상 샤를로트에게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시아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쉽게 찾아오는 일은 아니잖아요. 한국에 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지만 이것도 어떤 인연인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샤를로트한테는 너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가주는 거라고 떫은 표정을 지었지만 저도 아직 유럽 밖으로는 나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많이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샤를로트는 친구들로부터 케이팝 가수의 굿즈와 한국 화장품을 사다 달라는 부탁을 잔뜩 받았다고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여름방학이 되고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샤를로트와 저는 한국항공 회사의 카운터로 가서 체크인 수속을 했어요. 저희가 프로모션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정보가 뜨는지 직원이 저희를 보고 축하한다고 말해줘서 좀 쑥스러웠어요. 출국 심사장을 통과한 후에 비행기 시간까지 탑승구 근처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죠. 우리와 같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행 비행기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절반 이상이 한국 승객들인 것 같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시아인들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들 키도 크고 옷도 깔끔하게 잘 입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직 탑승 시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탑승구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의아해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러고 있자니 우리도 줄을 서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꿋꿋이 앉아서 기다리다 탑승 시각이 거의 다 돼서 줄의 맨 끄트머리에 섰습니다. 승무원이 입장하는 손님들의 티켓과 여권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역시나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비행기 티켓이랑 여권을 미리 다 꺼내서 한 손에 들고 기다리지 뭐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 대체 왜 이러지? 라는 생각과 함께 물음표가 마구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유럽 사람들은 꽤 느긋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 보통 승무원이 말을 걸고 나서야 천천히 티켓이나 여권을 꺼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승무원이 말을 걸기는커녕 다가오기 전부터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오면 바로 티켓과 여권을 승무원이 보기 편하게 펼치기까지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덕분에 확인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서 눈 깜짝할 사이에 줄의 끝에 서 있던 우리의 차례가 되었어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자 한국인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유니폼이 산뜻하고 우아한 인상을 주더군요. 우리는 티켓을 보면서 좌석을 찾아갔어요. 짐을 좌석 위 짐칸에 올리려고 했는데 글쎄 봤더니 다른 사람들 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며 승무원한테 물어보려고 승무원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국인 남성 승객이 자신의 자리 위에 선반을 가리키며 자기는 짐이 없어서 비어있으니 이쪽에 넣으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위에 짐을 올리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리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니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모든 승객들의 요구에 대응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는데 한국 승객들은 알아서 좌석에도 잘 찾아가고 서로 챙겨주면서 도와서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한국까지는 10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했어요. 기내식도 여러 번 제공됐는데 처음엔 장시간 비행기 안에 갇혀 있어야 하니까 별로 먹을 마음도 안 생기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행 비행기는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보통 때 먹어보기 힘든 식사가 나왔고 맛있고 종류도 다양해서 은근히 다음에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겼던 게 저희는 한국 승객들의 행동만 보고도 기내식이 나올 타이밍을 알 수가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빠른 건지 한국 사람들이 좌석 테이블을 펼치고 자세를 가다듬었다 싶으니 기내식이 배식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비행기에 타는 것도 익숙해 보였고 참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을 했고 역시나 한국 승객들은 재빠르게 일어나서 이미 다 준비해둔 짐을 들고 순식간에 밖으로 나갔어요. 저랑 샤를로트는 마주보고 웃으며 그 뒤에 남아있던 유럽 승객들과 함께 느릿느릿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인천공항은 넓고 매우 쾌적해 보였어요. 그리고 입국 심사 또한 비행기에서 본 한국 사람들처럼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심사를 마친 우리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항 안을 가로질러서 갔는데 공항 한가운데에 긴 사각형 디자인의 규모가 큰 폭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우뚝 솟아있는 높고 거대한 폭포에서 세차게 흘러내리는 물줄기라니 참 웅장하다고 생각하며 그 옆을 지나가다가 저는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고꾸라질 뻔했어요. 한순간에 폭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기에는 알록달록한 나선 계단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폭포라고 생각했던 건 LED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던 미디어 아트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화면이 깨끗하고 진짜 같은지 저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네요. 샤를로트도 경이롭기까지 한 인천공항의 미디어 타워에 입을 벌린 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영상도 너무나 아름답고 소재도 다양해서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서 타워를 감상했어요. 공항 안에 이런 수준 높고 미래적 감성의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다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마구마구 상승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공항을 내려가자마자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이것저것 조사해 왔는데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한 장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티머니 카드가 가장 편리하다고 해서 판매기에서 구입을 하고 충전도 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단 한 번도 티켓을 살 필요 없이 이 카드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교통비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죠. 티머니 카드만 있으면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해서 정말로 편리했어요. 한국의 개찰구와 플랫폼은 매우 깨끗했습니다. 프랑스의 지하철역은 낡고 오래돼서 지하철역에서 쥐가 나오기도 해서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에는 스크린 도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광고가 표시되기도 하고 안내 화면에는 열차의 도착 예정 시각과 함께 현재 열차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작은 열차가 움직이는 모양이 앙증맞고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열차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한국 지하철은 승객들의 입장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기 위해 힘쓴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중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은 곳이 스크린 도어였죠. 서울의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에도 스크린 도어가 있긴 하지만 설치되어 있는 역이 정말 소수에 속할 정도라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죠. 한국의 지하철은 내부가 넓고 여유가 있었고 좌석도 깨끗하고 의자도 편해 보였어요. 그중 양 끝자리에 좌석만 선명한 핑크색이었는데 샤를로트가 예쁘다고 탄성을 지르며 달려가 앉았어요. 저도 한국 지하철은 의자 색깔도 참 귀엽다고 생각하며 그 옆에 앉긴 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나머지 핑크색 좌석에는 앉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싶었는데 핑크색 말고 다른 좌석이 자리가 비자 거기에 가서 앉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샤를로트가 앉은 좌석의 뒤에 쓰여있는 글자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알파벳에 P 같은 문자가 쓰여 있어서 핑크의 P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자 캐릭터의 그림이 있었는데 배 부분에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임산부를 위한 좌석이었던 거죠. 알파벳의 P라고 생각했던 건 뱃속에 아기가 자라서 배가 나온 임산부의 모습을 문자로 나타낸 거였어요. 저는 다른 곳에 자리가 비자마자 바로 샤를로트와 함께 자리를 옮기고 핑크 좌석이 임산부 배려석이란 걸 샤를로트에게 알려줬어요. 샤를로트도 뜻밖의 사실에 놀라서 벌린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프랑스에도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기는 한데 지하철에선 보지를 못했고 더군다나 임산부를 위한 전용석이 있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 자리들이 당연한 듯 비어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점이었죠. 한국인들의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높은 시민의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우리는 일단 숙소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현지 주민이 운영하는 B&B 숙소를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해 두었어요. 숙소 주인에게 연락하자 역까지 마중 나와주셨어요. 역에서 많이 먼 건 아니었지만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야 해서 샤를로트와 둘이서 찾아갔으면 분명 길을 잃었을 거예요. 마중 나와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숙소의 주인은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작은 눈에 부드러운 인상이라 안심이 되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오느라 수고했다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건네주었어요. 바나나 맛 우유라고 했는데 용기의 중간 부분이 통통한 게 항아리 같기도 하고 특이하면서도 귀여운 모양이었어요. 맛있게 우유를 마신 저희에게 주인은 숙소에 설명을 해주었어요. 숙소에는 스마트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어서 따로 열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문을 여닫는 시범을 보여주는데 정말 너무 간단하고 안전해 보였어요. 예전에 이탈리아에 여행 갔을 때 소지품을 소매치기 당해서 숙소에 열쇠까지 없어진 일이 있었거든요. 고액의 열쇠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당장 숙소에도 들어갈 수 없어서 여행도 망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번거롭게 열쇠를 들고 다니며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안심이 되고 너무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 도어록에는 방범 기능도 있어서 도어록의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문 밖을 확인할 수 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너무나 신기하고 편리하다고 감탄했죠. 저희가 너무 신기해하자 주인이 한국에서는 B&B 숙소뿐 아니라 일반 가정집도 대부분 스마트 도어록을 설치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요즘은 열쇠를 사용하는 집이 오히려 찾아보기가 힘들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웰컴 바스켓이라며 작은 바구니를 건네주는데 내용물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면도구와 수건이 제공되는 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한국을 관광할 때 도움이 될 지도와 책, 여러 종류의 한국의 컵라면과 과자까지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지도는 손수 작성한 것이었는데 추천하는 음식점이나 산책 코스같이 세세한 내용까지 적혀 있어서 너무 유용해 보였어요. B&B 주인의 정성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죠.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우리는 서울에서 가장 큰 강이라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샤를로트가 유튜버가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자기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한강 근처에는 넓은 공원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피크닉을 즐기거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한강은 매우 길고 큰 강이었는데 서울에도 파리처럼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다니 의외였어요. 특히 폭이 굉장히 넓어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강인 생강이 몇 개는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강이 무척 깨끗하다는 게 놀라웠어요. 생강은 깨끗하다는 말과는 정말 거리가 멀거든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노숙자들이 노상방뇨를 해서 지린내가 나기도 하고 산업화 이후로 수질오염도 심해서 수영도 금지되어 있어요. 곧 열리게 될 파리 올림픽 때 생강에서 수영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라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랍니다. 한강은 무척 깨끗했고 한강공원도 무척 잘 조성되어 있었어요. 공원 안에는 각종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스쿼시장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까지 있었어요. 우리는 운동기구도 조금 사용해보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급하게 허기가 져서 라면을 팔고 있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한쪽에 라면 코너가 있었는데 종류가 다양해서 뭘 먹어야 할지 선택장애가 오더라고요. 저희는 번역 앱을 사용해서 라면의 설명을 확인해가며 꽤 고심해서 라면을 골랐어요. 저는 깨가 들어있다는 라면을 골랐고 샤를로트는 너구리 캐릭터가 그려진 라면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라면에 토핑으로 계란도 넣을 수 있다길래 샤를로트는 계란도 구입했죠. 라면 조리 기계는 가게 바깥에 있다고 했어요. 밖으로 나가자 여러 대의 라면 기계가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프랑스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따라서 라면 끓이기에 도전했어요. 가게에서 라면을 구입하면 종이로 된 용기와 젓가락을 주는데 이 용기에 구입한 라면과 수프를 넣고 기계에 올렸습니다. 용기의 바코드를 기계에 인식시키고 시작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작동해서 물이 나오면서 조리가 시작됐어요. 이게 뭐라고 엄청 두근거리더라고요. 기계가 알아서 적정량의 물을 담아주고 보글보글 끓여주기까지 하다니 너무 재밌었어요. 샤를로트는 한국의 라면 로봇이라고 SNS에 올릴 거라며 열심히 동영상을 찍었어요. 마지막으로 조리가 끝나기 조금 전에 넣으라고 한 계란을 넣고 휘저어 주었더니 금세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가게 근처에는 구입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곳으로 라면을 가지고 가서 먹기 시작했죠. 라면이 뜨거워서 종이 그릇을 들고 옮기기 힘들까 걱정했는데 그릇은 전혀 뜨겁지 않은 게 신기하더군요. 한국 라면이 맵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제 예상 이상으로 매웠어요. 하지만 혀는 매워서 얼얼했지만 적당히 꼬들꼬들한 면에 각종 스파이스가 들어간 국물이 스며든
한국 라면의 맛은 정말 중독성이 있었어요. 저는 국물은 남겼지만 면은 한 입 먹고 물 한 번 마시고 하면서 결국 남김없이 다 먹었답니다. 샤를로트는 매운 걸 잘 먹는 편이라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샤를로트의 라면은 제 라면보다 면발이 두꺼웠는데 그 탱글탱글한 식감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란을 넣은 게 신의 한 수였다면서 너무나 맛있게 먹는데 보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첫 라면 체험을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마치고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쓰레기도 없고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놀라웠어요. 다음 날 우리는 명동으로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명동은 여기가 정말 한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이지만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나라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명동의 거리에는 옷이나 화장품, 식료품을 파는 다양한 가게와 예쁜 카페, 음식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샤를로트가 친구들에게 부탁받은 케이팝 아이돌들의 굿즈와 화장품도 이곳에서 다 살 수 있었어요. 샤를로트가 화장품을 고를 때 저도 여러 가지 화장품을 테스트해봤는데 한국 화장품이 종류도 다양하고 저렴한데도 품질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특히 기초 화장품류가 마음에 든 저는 마스크팩이나 에센스 같은 화장품을 잔뜩 사버렸습니다. 점원도 너무 친절하고 서비스라면서 샘플 화장품도 많이 챙겨줘서 정말 기분이 좋았네요. 쇼핑한 짐으로 무거워진 우리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햇볕이 쨍쨍하게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시원한 게 먹고 싶었는데 마침 빙수 전문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파리에도 한국식 빙수 가게가 있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진짜 한국의 빙수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가게로 들어가서 메뉴를 보고 우리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이렇게나 종류가 다양하고 화려할 줄은 몰랐거든요. 파리에서 먹은 빙수도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이 듬뿍 올려져 있어서 사진으로 남겨도 예쁜 디저트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메뉴들에 비하면 너무나 수수한 거였어요. 빙수 위에 올려진 딸기는 흘러넘칠 것 같았고 조각 케이크를 빙수 위에 올린 메뉴도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멜론 빙수였는데 우리는 이건 꼭 먹어봐야겠다고 동시에 말하며 멜론 빙수를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나온 빙수는 메뉴의 사진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알려줬어요. 멜론 빙수는 커다란 멜론 한 통을 파내어서 거기에 빙수와 치즈케이크 아이스를 채워 넣은 빙수였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즐거워져서 멜론 빙수와 함께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보기에도 즐겁고 맛의 조화도 훌륭했죠. 저는 일본의 빙수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일본은 그냥 얼음을 갈아서 시럽을 올리기만 한 심플한 빙수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빙수는 우선 우유 얼음이라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각종 토핑이 매우 다양하고 그 조합에 따라서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비주얼도 맛도 마치 고급 파티쇼의 디저트를 먹는 기분인데 가격은 이토록 저렴하다니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찾게 된 한국은 제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멋진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에 돌아온 뒤에도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기억을 잊을 수 없었고 다음에 이게 하고 싶다, 저기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대학생이 된 샤를로트는 한국에 가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벌써 한국 여행만 3번이나 다녀왔고 아마 올해 여름에도 또 한국에 가게 될 것 같아요. 한국에는 바다나 산이 아름다운 곳도 많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서울 이외의 도시에도 가보고 싶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셀리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연한 기회에 한국을 알고 방문하게 된 프랑스 자매가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이후로도 수차례 한국을 여행하게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셀리아 씨와 샤를로트 씨가 앞으로도 자주 한국을 찾아주셔서 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